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이제 금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주식부자 양성소 3화. 그동안 이제 주식부자 양성소라는 어떤 시스템을 좀 정리를 해서 기존의 바른투자 커뮤니티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원분들은 기존 리딩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주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조금 더 관리가 편한 그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좀 수정을 해보자 해가지고 주식부자 양성소라고 새로 이제 런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한 1년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시작은 이제 19년도 2월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해 나갈 때 그 효율과 이제 안전성을 이제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고 이제 회원분들의 어느 성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데이터를 이제 토대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제 회원이 아닌 분들도 스스로 이제 투자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진짜 투기적으로 할 건가, 아니면 안정적으로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 그 확률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자, 시스템에 이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자, 주식 투자를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은 변동성. 그러니까 하락으로 변동성이 왔을 때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손실 가능성을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을 이제 수립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승이 기본은 그거예요. 상승을 100% 이상 만들어내는 확률과, 자, 하락은 어때요? 기업이 망하게 되면 손실이 100% 이상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상의 확대가 가능해요. 수익은 1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고, 하락은 100% 이상의 수익이 불가능합니다. 100% 이상 손실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상승의 확률을 높이면 돼요. 그러면 100% 이상의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필요하죠. 뭐 3%, 5%, 30% 중간의 변동성들을 무시하고 주가가 10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내려면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내재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그래도 저평가 기업을 사서 이제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적정 가치 수준이라도 기업이 2배 정도 성장을 하면 당연히 100% 상승이 만들어지겠죠. 그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 변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막 50% 저평가, 뭐 70% 저평가, 심한 거는 막 90% 저평가도 있어요. 자, 90% 저평가에서 적정가치 오면 10배 가는 겁니다. 1000% 수익이 나는 거고, 70% 저평가에서 적정가치 오면 무슨 뭐 한 300% 수익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냐? 70% 90% 저평가되어 있는데 적정가치가 지금 내재가치에만 오는 게 아니고 기업이 성장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성장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뭐 성장을 3배 하면 3이 곱하기 되는 거고, 성장을 2배 하면 2배가 곱하기 되는 거고. 그러면서 수익은 장기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확률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락 확률보다 상승 확률을 높이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자, 하락 확률과 성공 확률을 봤을 때 상승 확률을 하락 확률보다 높냐 낮냐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시작 시점부터 이제 성과를 이제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중간에 변동성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19년 2월. 자, 단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포지션이 안 좋은 포지션이죠. 왜?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뭐 2019년도 8월에는 뭐 일본 수출 규제가 진행이 되니 어쩌니 하면서, 자, 리스크가 그거에 대해서 투매가 한번 왔었고, 자, 코로나 때는 굉장한 폭락이 왔었죠. 결국은 어때요? 이런 건 지나가는 악재다. 지나가는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때 싸게만 안 팔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지수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서 그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요. 자, 그 결과치를 보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19년 2월을 기준으로 이제 10월 달에 봤을 때 플러스 4%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12.1%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평균을 쳐보면 대충 8.13% 정도 되겠죠. 데이터를 볼 때 이 평균을 왜 치냐? 우리는 코스피 종목도 사고 코스닥 종목도 사는데 그 중에 선택해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코스닥에 많으면 코스닥을 사는 거고, 중소형주가 상승률이 높다 보면 중소형주를 사는 거고, 대형주를 사는 거고, 이 안에서 상장되어 있는 종목 2300개면 2300개 중에 골라서 사는 거죠. 왜? 지수 수익률보다 아웃퍼폼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수익률을 더 내기 위해서 밸류 매력이 더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보다 높은 성과가 났느냐를 체크를 해보면 되잖아요. 자, 지금 이제 카페에 이제 데이터를 제가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을 보면 손절은 없어요. 자, 상패가 나면 그냥 상패 두들겨 맞습니다. 자, 리딩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추천은 계속 나가요. 추천은 계속 나가고, 이제 상패 당하면 그냥 상패 당하면 돼요. 우리 100% 넘어가는 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수익, 예를 들어서 기업의 적정 가치, 적정 밸류를 봤을 때 상승률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100% 넘어가도 매도 사인 안 내요.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가끔, 교체 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드리는 것들이 있고요. 자, 손절은 여태까지 하나도 없지만 아직 상패는 1년 8개월 동안 아직 상장 폐지는 한 개도 없어요. 100% 이상의 수익은 50개 이상의 종목이 줬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평균을 해봤을 때, 자, 손절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차익 실현도 그냥 그때 현재가로 놓고 얘기를 합니다. 500% 갔어도, 뭐 1000% 갔어도, 야, 최대치가 얼마니 이런 계산 안 합니다. 보통 이제 리딩하고 뭐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자, 추천 자리에서 최대 몇 프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누적 승률을 체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냥 지금가. 지금가에서 그냥 매도 사인 내면 그 가격에서 그냥 데이터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다 쳐봤는데 제가 그거는 아직까지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모자라고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서 그 데이터는 이제 정확하게 산출 못했어요. 이제 뭐 초과 수익이 난 부분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을 더하고 빼고 해봤을 때 자, 매도 사인 내고 초과 확률이 훨씬 높아요. 확률적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경우 한 70% 이상 돼요. 그거는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저번에 이제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최대한 사실 안 파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고, 자, 리딩을 해서 지금까지의 1년 8개월의 결과치가 플러스 34%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은 한 26% 정도 쌓여 있는 거고요. 1년 8개월 정도에. 자, 158종목이 이제 교체 또는 엑시트 사인이 나갔어요. 자, 8,014%. 이걸 이제 누적 수익률을 더해보면 요 정도 나오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207% 정도 플러스가 이제 더하고 빼고 하는 거예요. 일정금이라는 걸 맞춰요. 확률이라는 그 부분을 더하기 위해서 1.9부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맞춥니다. 그러면 자, 이 누적 수익률을 체크를 할 때 굉장히 좀 합리적인 계산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목별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기준은 일정금이에요. 똑같이 그 금액만큼 사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여기에만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가 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가 된다 그래도 손실은 요 이상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나게 되면 5만원짜리가 100% 올라가면 5만원 보유하고 있었는데 100% 올라가면 10만원 되는 거고, 이게 300% 올라가면 뭐 20만원 되는 거잖아요. 요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수익의 확장성은 높아지는데 손실은 제한되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일정금이라는 걸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일정하게 그 기업에 투자할 자금을 똑같이 맞춰서 가는 게 확률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정금이라는 기준을 잡아 드린 거고요. 그렇게 계산을 한 거고. 자, 그러면 238종목이 플러스 207%라는 건 뭐예요? 플러스 1% 뭐 내외라는 거예요. 보유 종목들은. 손실 종목, 플러스 종목 이런 것들 더했을 때 지금 구간에는 그렇다는 거고, 수익을 실현한 종목이 수익을 실현한 걸 더해보면 자, 8,014% 정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1년 8개월이면 아직 2년이 안 됐죠. 지수 대비 연평균 아웃퍼폼 수익률이 지금 13%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누적을 했을 때는 복리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가끔 이제 가입 문의를 하고 뭐하고 하는 회원 이제 분들 중에
한 달 수익률이 얼마 돼요? 무슨 뭐 1년 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정적인 대답을 한다는 건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 흐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과치라는 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1년, 뭐 한 달, 뭐 이런 수익률을 체크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5년에서 10년. 우리는 5년, 10년 정도 평균 데이터를 봐서 그냥 목표는 그거예요. 10년에 3배에서 10배. 그리고 20년에 10배에서 뭐 100배. 이 정도의 이제 자본 성장을 놓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장기적인 데이터가 이제 평균치가 나오는 거지, 뭐 1년 지났는데 한 달 평균 해보다. 그럼 1년 동안 장이 좋으면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좋겠죠. 1년 동안 장이 안 좋으면 평균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고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정적인 수익이 내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의 데이터를 평균을 해봤을 때 요 정도 데이터가 쌓인다 라고 평균치가 잡혀야 돼요. 중간에 이제 황금성이 높은 자산이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걸 리스크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평균을 취할 때는 항상 데이터를 볼 때 10년, 20년 정도의 평균을 취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그리고 최소 5년. 자, 5년 정도면 진짜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대공황이라든가 무슨 뭐 흑사병이 돌아갔고 막 전 세계가 막 문제가 생겼었던 유럽 인구의 절반이 날아갔다라든가 그런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 아니라 그러면 5년 정도 투자를 하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이제 뭐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 손실이 거의 불가능한 구간에 들어서요. 근데 5년이라든가 뭐 4년이 딱 되는 시점에 뭐 갑자기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든가 무슨 뭐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은 어떤 리스크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10년, 20년의 평균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 100% 안전한 시간의 기준을 잡으면 10년에서 20년 정도가 평균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보편적인 경우에는 이제 5년 정도 평균치를 되면 사실 손실이 좀 불가능한 구간에 들어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예외적인 어떤 역사적인 큰 리스크를 만나게 됐을 때는 5년 구간 때도 수익률이 그렇게 투자 기간이 한 5년이 지난 구간에도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10년, 20년 투자를 하게 되면 자산이라는 거는 10배에서 100배 정도의 증가가 가능하다. 이거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확률적인 부분들하고 역사적인 데이터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연평균에서 이제 한 20년, 10년 정도 평균하면 증시는 이제 6%, 8% 정도 평균 성장하니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연평균 지금 11%, 뭐 이렇게 한 12년 정도 성장률이 잡히는 거는, 그러니까 상승률이 연평균 11% 정도 잡히거든요. 미증시를 보면. 그거는 과열 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히는 거고, 이제 적정 가치 수준에서 이제 움직인다고 봤을 때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이 그러니까 6%, 8%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가치를 똑같이 따라서 지수도 요만큼씩 성장을 하거든요. 사이사이에 변동성이 있는 거지만,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자, 8%를 곱하기 10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더블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20년 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4배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아웃퍼폼을 10%, 20% 정도 하게 되면 이제 10년에 10배, 뭐 20년에 100배가 가능하다. 라는 걸 이제 산술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아웃퍼폼 수익률을 요만큼씩 쌓아가지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이 굉장히 좋으면 자산은 5배, 20배 늘어나 있는 거고, 시장이 좀 안 좋으면 3배, 5배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이 좋을 때 한번 만나면 자산은 복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 구간을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수익률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한 방에 대박을 내겠다라는 건 전부 다 투기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수익이라는 거는 쌓는 거예요. 쌓는 거. 쌓아간다. 이렇게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되냐면 복리가 확대되면서, 예를 들어 처음에 내가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더블이 되면 2000이 되잖아요. 그쵸? 2000이 돼요. 근데 2000에서 더블이 되면 어떻게 돼요? 2000에 더블이 되면 40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원에서 놓고 보면 300%가 되잖아요. 자, 더블이 2번밖에 안 났는데, 자, 100%라고 공짜로 생기는 거죠. 자, 이게 여기서 또 더블이 되면 어떻게 돼요? 8000이 되죠. 이게 복리라는 거죠. 자, 이 안에서의 변동성을 가지면서 자산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주식시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복리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라는 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자산 중에서 뭐 수백 년, 수천 년의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어요. 가장 상승률이 높고 성장률이 높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장률이 높은 자산에 내가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는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인식이 부족한 국가들은 보면 우리나라처럼 시장의 저평가 구간에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시작 시점부터 이제 성과를 체크해보면 연평균, 이 2년을 평균해서 봤을 때, 이제 뭐, 아웃퍼폼 수익률이 13%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장이 좋아지고 뭐하고 하면, 이제 점점점 확대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2월부터 자, 흔들리는 구간들이 두 번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왜곡이 살짝 만들어져서, 이제 아웃퍼폼 수익률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0년도에 이제 100% 이상 이제 수익 매도 사인을 낸 종목이 일단 49종목 정도 됩니다. 상패는 여지까지는 없어요. 마이너스 뭐 60%의 보유 중인 종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익 매도 사인 49개 났으면 4,900%잖아요. 100%씩 났으면. 그렇죠? 그런데 상패는 아직까지 한 종목도 없다. 중간에 이제 100% 수익이 나기 전에 교체 사인들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현금 대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드리면서 리밸런싱 포지션을 취할 때도 손실 종목은 교체 사인은 안 내요. 이제 반원 투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손실 종목들도 교체 사인도 내고 뭐하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주식 투자가 조금 이제 기간이 이제 경험이 쌓여있지 않은 사람들은 손실을 잘라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 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리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손실 종목은 교체 사인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종목들만 교체 사인을 내서 그걸 더한 게 여기서 보면 158종목 이제 뭐 8000% 정도의 누적 수익률이 계산이 되는 거고, 손실 종목은 아직까지 한 번도 손절 사인을 낸 적이 없지만 상패는 한 종목도 없다. 자, 그렇지만 이제 2020년도에 100% 이상 수익 매도 사인은 이제 49종목이 나갔다라는 거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대충 이렇게 제가 카페에다 이제 정리해드리는 리스트가 있죠. 이런 것들은 거짓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게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변동성에 무슨 그게 없게끔 정리를 해놨어요. 무슨 뭐 얼마에 매도해라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대충 매도 사인 나면 뭐 더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왜 수익률이라는 게 어느 정도 100% 이상이 한꺼번에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구간에 이제 사인을 드리기 때문에 뭐 얼마에 매도해라 지금 얼마에 사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매수 사인 나가면 그냥 그 자리 근방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10%가 더 빠져서 하든 올라서 하든 그런 것들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면은 11개월 보유해서 사인 나간 종목도 있고 7개월 보유해서 사인 나간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뭐 1개월 만에 이제 뭐 사인 나간 종목도 있고요. 6개월, 7개월, 3개월, 13개월, 6개월, 뭐 11개월. 이게 보면 평균 제가 100% 정도의 수익 기간을 3개월에서 3년 정도 설정을 해놓죠. 아직 이제 뭐 15개월이 넘어갔는데 지금 1년 8개월 됐으니까 뭐 한 18개월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그냥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요런 이제 매도 기준에 부합한 종목들 중에 매도 포지션들을 이제 취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넘어갔는데 100% 이상이 넘어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3년이고 5년이고 보유하는 종목들도 있겠죠. 그런 종목들도 하나둘 쌓여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확장이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해나가기 최적의 시스템을 짜서 리딩을 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시스템. 그리고 반투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에다 리딩 방식의 역동성을 좀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년 이상 된 회원분 중에 의봉이님이라고 있어요. 의봉이님이 의봉이님만 거의 좀 인증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두 분 정도 좀 인증을 더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좀 회원수가 아직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의봉이님이 꾸준히 이렇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하게 되면 제가 크게 밥 한번 사겠습니다. 인증 자료들을 살펴보면 의봉이님도 이거는 이제 4번 정도 인증 자료를 올려주셨으니까 아무튼간 이제 보면 441% 수익 인증해 주신 것도 있고 뭐 300% 인증해 주신 것도 있고 100% 인증해 주신 것도 있고 95% 인증해 주신 것도 있어요. 뭐 174%, 100%, 98%, 100% 뭐 이렇게 인증을 계속 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분할매도해서 보유하는 것도 있고, 전부 다 차익 실현하고, 교체한 포지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맞춰가는 거예요. 다만, 상장 폐지 종목들이 이만큼 나오겠냐 이거예요. 일정금을 의봉이님 같은 경우는 50만원씩, 보통 이제 편입을 하세요. 그래서 한 300개 이상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40 몇 개 정도 차익 실현을 하셨더라고요. 1년 뭐 동안. 그러면 한 15%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이 나간 거죠. 그 중에는 300%, 600%에 인증해 주신 것들도 있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수익이 쌓여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자산은 커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수집의 관점. 우리가 우표 수집하는 것처럼 종목들 이렇게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일정금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일주일에 5만원, 10만원 저축을 하겠다. 뭐 50만원, 100만원 저축을 하겠다. 뭐 이거는 수수료의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아니면 뭐 매일 뭐 10만원씩 저축을 하겠다. 이제 회원분들의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추천주는 거의 매일 나갑니다. 아주 드문 경우 있어요. 한 번씩 추천주가 거른 날도 있는데 그런 날은 시장이 굉장히 제가 안 좋게 보일 때 확률이 굉장히 오늘 좀 안 좋다라고 생각될 때 말고는 거의 매일 추천이 나가요. 한 종목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딱 금액을 맞춰놓고 그냥 계속 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줄 때까지 기다렸다 수익 주는 종목들만 이렇게 챙겨가면 되는 거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리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산이 쌓여가게 되면 이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든가 경험이 쌓여가고 또 이제 회원 방송을 통해서 자, 제가 그 기업들을 추천드린 이유와 이제 앞으로 업황과 산업프롬과 제가 가진 스탠스를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죠. 저는 하루에 공부를 요즘은 조금 줄었어요. 요즘 좀 줄어서 8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이 초창기에는 거의 한 20시간 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루에 뭐 20시간 잠자는 시간이 거의 한 4, 5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공부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성과가 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10시간 정도로 맞춰서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도 과거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막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뭐 뉴스 플로우 보는 데만 뭐 한 4, 5시간씩 뭐 뉴스 보는 데만 그렇게 해서 산업 뉴스도 다 체크하고 막 여러 가지 지표들 막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좀 나눠가는 작업을 하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제가 리딩을 하면서 오히려 효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데이터를 좀 추려나가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정리가 더 잘 되는 거죠. 회원분들 중에도 이제 반우수자 커뮤니티 회원분들 중에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늘었다고 주식을 이제 뭐 추려내고 산업을 보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초기 이제 리딩하는 때보다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게 과정은 똑같았지만 지금 이제 공부량은 더 줄었는데 이제 좀 정리하는데 조금 효율이 좀 더해주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익 인증해주신 자료를 보면 이제 50만원씩 편입을 하는 거예요. 의봉이님 같은 경우는 종목당 50만원씩 편입을 해요. 그래서 수익 구간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뭐 매도를 하고 뭐하고 하는데 정리를 해두신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2020년 2월 11일 날 이제 편입을 한 종목이죠. 이제 DKEND.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970원에 이제 편입을 하셨고, 자, 코멘트까지 적어 놓으셨어요. 이제 부직포 마스크 장기적으로 좋다. 이때 당시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50이랑 뭐 웰크론 요거 이제 인증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 정리를 하면서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오른 만큼 기업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저는 스탠스를 갖고 있었고 50이라는 종목은 만원이 넘어갔을 때 이거 5,000원 미만으로 내려와야 된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내가 편입을 해나갈지 맞을지 제가 생각하는 스탠스와 생각이 어느 정도 맞춰간다. 나도 이제 매일 예를 들어 종목을 추천한다 그러면 모든 종목을 다 담아가기는 힘들죠. 자기가 50개만 운영을 하든 30개만 운영을 하든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으로 이제 저해서 선택을 이제 하셔서 제가 공부하는 것 이제 투자 성과라는 건 제가 책임드려야 될 수는 없어요. 이제 뭐 투자를 하다 보면 상장 폐지도 만나게 되는 거고 나중에 기업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이렇게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장기적으로 쌓아가는 거는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놓고 보면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성과를 꾸준히 내갈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나봐야 아는 거고, 5년, 10년 지나봐야 아는 거고, 요렇게 지금까지는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튼간 그래서 의봉이님이 이제 절반 매도 포지션을 보면서 또 코멘트를 정리를 해주십니다. 가입 후 41번째 이제 100% 돌파 종목입니다. 마스코 쪽은 이제 과포로 알고 있어서 기대는 안 했는데 베트남과 계약 체결 이슈가 불면서 급등한 것 같습니다. 전량 매도를 해야 할지 절반 매도를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지만 일단은 원칙대로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요런 것들을 인증을 해주시고 뭐하고 하면 저는 이제 회원분들의 심리라든가 요런 것들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구나,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아, 스탠스가 이렇게 잡히는구나. 그러면 내가 회원 방송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짚어가는 게 좋겠다. 유튜브로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고 뭐 하고 할 때 요런 부분들을 좀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리딩 같은 경우는 자, 1대1 상담이라든가 이런 건 다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리딩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자산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격증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저는 이제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냐면 이제 제가 공부를 하죠. 근데 공부량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10시간이 넘어요. 근데 회원분들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일주일이면 예를 들어서 60시간이라고 치면 이거를 회원방송을 통해서 1시간짜리로 정리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1시간 뭐 내외짜리로 이제 정리를 해드려요. 1시간에서 뭐 1시간 30분? 요 정도로 이제 회원방송 정리를 해드리면 이 압축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한 양에 압축된 거예요. 뭐 60분의 1로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걸 보면서 스탠스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저랑 이제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있을 거고,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제 투자 판단을 해나가면, 이 가치가 얼마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판단을 스스로 해서 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항상 남한테 의지하고 뭐하고 한다는 게 아니죠. 제가 종목을 추천해서 수익이 나고 뭐 손실이 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분들은 저한테 정보를 사보는 거죠. 내가 회원분들의 수익을 내고 말고를 내가 책임져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업데이트해서 장기적인 성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됐나를 주기적으로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주일에 회원 방송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황이라든가 업황, 이제 개별 기업 내용이라든가 산업 흐름들을 체크를 해서 매주 일요일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투자 기회를 이걸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려요. 그러면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추천을 또 드리고 해요. 종목 추천. 여기에서 거의 언급돼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회원 방송에서 언급하고 뭐고 한 다음에 뭐 갑자기 월요일날 주가가 막 상한가 날라가 버리고 한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이제 회원 방송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추천은 실질적으로 안 나가는 거고, 기존 추천주 중에서 이제 신규 편입이 이제 좋은 포지션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뭐 여기서 보면 238 종목이 보유 중이면 제가 이제 커버하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종목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거를 계속 커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포지션 정리를 이제 해드리고요. 일주일에 1회 정도. 이제 회원분들이 가입 시점이 다 달라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다 다르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매주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하루에 한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가끔 하락 확률이 매우 높다 판단되면 추천을 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 자, 지금 보유가 238인데 중간에 교체 사인도 많이 내고 뭐하고 하는데 커버할 수 있는 종목 수가 너무 늘어난다 싶으면 뭐 10개고 20개고 막 줄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교체 사인을 내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라든가 제가 산출하고 있는 적정 가치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 함께 정리를 해드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원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이제 공부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체사를 내는 경우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섹터 비중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섹터가, 특정 섹터가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중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런 쪽 섹터는 확 압축 포지션을 보고 다른 쪽을 또 서서히 채워가면서 신규 추천드리고, 요쪽은 이제 교체 포지션 내고, 주가가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리밸런싱 포지션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들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손절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 사인 내지 않아요.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는데 이런 건 무의미해요. 이제 중간에 변동성에 뭐 이제 기업의 내용이 만약에 굉장히 안 좋아지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데이터를 이제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혼동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상패가 나면 상장 폐지를 맞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1년 8개월 동안 상장 폐지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몇 년 뭐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투자하는 분들은. 그리고 그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고 왜 그렇게 되면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 종목을 샀을 때, 이 기업을 샀을 때 실수한 부분들은 없는지, 어떻게 체크가 좀 잘못된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해 나가면 그런 것들은 투자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손실이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건 간에 수익 줄 때까지 그냥 보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 버라 그러죠. 자, 그런 이제 투자 리딩을 하는 거고요. 손실매도 이런 거 사인 안 드립니다. 근데 이제 교체 사인을 이제 바른 투자 커뮤니티하고 주식분야 양성소는 시스템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리딩을 할 때. 바른 투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그냥 교체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신규 유입 종목들을 좀 더 많이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굉장히 회전율이 높겠죠. 그 리딩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최대한 줄여서, 이제 주식분야 양성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리딩을 해서 조금 더 신규 회원분들이 만약에 오시고 하면 좀 편하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 리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수익을 내자고 보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함께 정리를 해드리면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이제 우리가 리밸런싱 포지션을 보고 하면서 한 그거와 스윙을 통해서 이제 단기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회원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포지션을 취하면 장기 수익률보다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확인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리딩을 드리는 거고요. 장기 포지션이랑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제 리딩 운영을 하는 건데 그냥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기적인 부분들만 이제 투자를 하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저축 개념으로 접근하실 분만 회원 문의해주세요. 단기적으로 야 단기 수익 그렇게 빨리 낼 수 있나요? 막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투기적인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에 얼마 벌어요? 이걸 몰라요. 제가 뭐 대답을 못 해주는 게 아니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흐름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이런 거를 내가 알 수가, 이걸 얘기해 주는 건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장 변동성을 어떻게 예측하냐고요. 그 누구도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문의해주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야, 뭐 이번 1년에는 얼마 벌었고 좋았을 때 언제는 얼마 벌었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확실한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20년을 보고, 이제 뭐 10년을 보고 20년 10년에 그냥 10배 100배 정도 만들기 위해서 자산을 요 정도 늘려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뭐 단장 무슨 뭐 해가 30% 수익을 내겠다, 뭐 100% 수익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잡고 있는 방향성은 10년 20년 투자해서 자산을 10배 100배 키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열심히 뭐 몇 년에 걸쳐서 저축을 하면 그 자산이 뭐 수익을 쌓아서 뭐 3천 5천이 되고, 뭐 1억을 거치식으로 놓고 저축을 해가지고 자산을 불려서 뭐 한 5년 10년 지났더니 그 1억이 무슨 10억 20억 되고,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리딩을 하는 거지, 단기적으로 몇 개월 뭐 1년 뭐 이럴 때 성과를 내자고 투기적인 리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의를 주시는 거는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거의 문의가 오면 이런 식으로 통계적인 데이터를 내놔라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놔도 왜곡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 확률을 통계를 치려면 5천년에, 아니 이제 5천년이란다. 5년에서 20년 정도의 세월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은 앞으로 제가 망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 리딩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야기할 수 있는 날들이 오겠죠. 한 달 평균 수익률이 어찌 되나요? 이런 거 문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낼 수가 없습니다.
20년 평균 해갖고 한 달 수익률이 얼마 된다. 이런 거는 낼 수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있어요. 근데 무슨 뭐 1년에서 한 달 평균, 2년에서 한 달 평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시장 흐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는데, 못하니까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기 리딩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우표 수집처럼 그냥 기업을 수집한다 생각하고, 저축해가면서 일정 부분 쳐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주면 조금 덜어가든가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보고 또 다시 이제 자산을 사나가고 그런 식으로 투자하실 분들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게끔 주식시장이라는 걸 굴러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 과거 영상을 계속 보시면 이제 좀 돌려서 많이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투자 방향이라든가 스탠스들은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주식 방송, 이제 주식 부자 양송소, 이제 3화, 이제 영상을 좀 마치고요. 자, 1년 8개월간의 이제 성과를 봤을 때, 지금, 1년 8개월 동안 이제 지수 대비 아웃퍼폼이 한 26% 정도 돼 있고,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한 8,000% 정도 쌓여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이제 데이터로 체크를 해보시면, 꼭 회원이 아닌 분들도 이런 장기적인 스탠스를 잡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